그러니까 증시에서의 죄라는 거는 남보다 늦는 거예요. 그러니까 늦는 만큼 반드시 깨지게 돼 있어요. 주가의 등락 그런 거에 에너지 쓰는 것보다는 본질적인 것에 저는 이제 5년 정도 투자 기간을 볼 때 수익률이 한 40배 이상 나오지 않으면 저희 노동력을 쓰지 않는다. 그 말 때문에 이 책 제목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주로 비상장 기업에 투자를 하죠. 한 보통 시리즈 A 정도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기업 가치가 한 150억 이때 들어가면 5년간 40배 정도는 난다. 뭐 이런 걸 말씀을 드린 건데요. 책을 쓰게 된 배경은 조금 여러분들도 이제 얼리 스테이지로 넘어와라 하는 거죠. 자꾸 이제 상장 주식을 갖고 남들이 계속 투자하던 걸 똑같이 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알파를 내려면은 결국은 초기 단계로 넘어오지 않으면 쉽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평소에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 시 지켜야 될 원칙들 그리고 삼가야 될 습관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쭉 기술해 놨으니까 한번 뭐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식에 투자하면 뭐 부자가 될 수 있냐 뭐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주식이 부자를 만들어 주는 건 아니죠. 남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내가 먼저 볼 수 있을 때 그때 그만큼 이제 부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수익률이라는 거는 자기가 보이는 만큼 얻는 거죠. 이 증시라는 거는 이제 기대를 사고 파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증시에서의 죄라는 거는 남보다 늦는 거예요. 그러니까 늦는 만큼 반드시 깨지게 돼 있어요. 남들보다 좀 빨리 행동할 수 있는 그 연습을 하는 거고요. 그걸 위해서는 이제 투자 원칙과 투자 유니버스가 필요하다는 거죠. 투자하다 보면 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죠. 근데 그거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맞을 확률이 틀릴 확률보다 높기 때문에 결국 거기서 이제 초과 수익이 나오는 거고 수익률 자체가 안정적이어야 반복 가능성이 있어야 수익률이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이 투자 원칙과 유니버스를 지켜줘야 된다. 주식 투자가 위험할 때 한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주식 투자가 뭐 고위험 고수익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고수익은 줄 수 있지만 그게 위험하다는 얘기는 변동성이 크다는 얘기예요. 단기적으로는 빠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내 투자 기간이 짧으면 결국은 그 빠졌을 때 팔고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결국은 주식 투자는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주가의 등락, 짧은 기간에 어떤 그러한 오르내림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알기 어려운 거지 않습니까? 정치적 변수도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거에 에너지 쓰는 것보다는 본질적인 것에 더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장기적으로 보면은 오히려 그게 맞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위험은 개별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예요. 개별 주식은 실패할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신성장 같은 경우가 어떠냐면 내가 지금 공부를 해봤는데 이 기업이 가장 더미넌트하다, 가장 뛰어나다. 그래서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신성장 산업은 기술의 변화가 굉장히 빠르지 않습니까? 다른 우월한 기술이 튀어나왔다. 그럴 경우에는 지배당하는 거죠. 사라집니다. 그러면은 개별 기업은 그냥 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남의 말을 듣고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고 해도 내가 몇 번째로 알았을까 뭐 이런 걸 생각해 보는 거죠. 보통 사람들이 이제 요즘에 뭐 이런 와이스트리트 같은 그런 유튜브도 많이 보는데 그 보는 이유가 뭐냐면 시장에서의 컨센서스가 도대체 뭔가 나는 어떻게 그들보다 빨리 갈 수 있나 이 시장을 알아야 자기가 좀 더 빨리 갈 수 있는 부분을 찾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어떤 스크린을 하기 위해서 이제 보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두 번째로 이제 랜덤 리비전은 피하라 이런 얘기인데요. 사람은 탐욕과 공포 속에 계속 지배를 당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파스칼이 뭐라 그랬냐면 감정과 이 이성이 싸우면 뭐 100% 감정이 이긴다 이런 얘기 했는데 여러분들이 뭐 누가 얘기하면 맞고 틀리다 이런 건 사실 자기밖에 몰라요. 왜냐하면 수익률을 투자 기간으로 끊지 않습니까? 그럼 다 틀려요. 투자 기간을 아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죠. 그리고 자기가 왜 샀는지 그거를 아는 것 자기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산 이유를 적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흔들릴 때마다 그걸 보는 거죠. 그래서 다시 내가 이걸 왜 샀구나 하면서 이제 확신을 갖게 되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습관을 가져야 되고 제가 주로 하는 일은 뭐냐면은 기업이 성공적일 수밖에 없도록 디자인하는 거죠. 그걸 만들어서 이제 벤처 캐피탈한테 넘기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회사를 세우는 사람이죠. 그거를 엑셀러레이팅, 그러니까 성장 가속화를 시키는 사람이거든요. 처음에 창업을 하면 그게 상장이 되면 투자 수익률이 1000배, 20,000배는 돼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 앞으로 이제 스타트업에 투자를 한다면 그러면 나 같은 경우는 뭘 보느냐? 두 가지 봐요. 성공적인 스타트업의 DNA. 첫 번째는 기대할 수 있는 한 방은 있어야 돼요. VC가 그것도 없으면 안 봐요. 성공했을 때 엄청난 아웃컴이 있다. 이런 게 하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건 항상 이제 VC가 돈을 줄 때 뭘 물어보냐면 이 사업을 왜 네가 해야 되냐 이거예요. 네가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무엇을 넌 할 수 있니? 네가 대표로 할 수 있어? 하는 걸 묻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핵심 경쟁력이죠. 그래서 창업을 할 때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first in class냐 아니 베스트 인 클래스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퍼스트 인 클래스는 그 산업 중에 네가 첫 번째로 한 거냐 의미가 있다 이거죠. 아니면 베스트 인 클래스 약간 나중에 했으면 네가 최고가 돼야 된다 하는 거죠. 핵심 경쟁력이 있는 거죠. 비상장 기업이 그 두 형태 중에 하나냐라는 거를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먼저 자신의 그라운드에서 싸워라라고 이제 좀 얘기해 주고 싶어요. 남들보다 먼저 행동해야 된다고 계속 강조를 했는데, 그러려면 남보다 많이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 있는 분야가 뭐예요? 자기가 종사하고 있는 산업이라든가 평소 이제 관심 있게 많이 공부했던 분야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야부터 투자를 시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투자 수익률이 의미가 있으려면 수익률이 안정적이어야 돼요. 반복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러려면 확실히 자기가 확실히 알고 있는 분야에서 이제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하는 거고요. 산업 간의 연관 관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산업이 다음번에 어디로 가지?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쪽으로 돈이 몰렸는데 그 다음은 어디로 가지? 뭐 예를 들면 어떤 수요가 딱 생겼을 때는 장비, 소재, 부품 이런 쪽으로 오죠. 그 다음에 조립으로 가고 그 다음에 리테일 마케팅으로 가고 막 이렇게 가는 것처럼 그런 관계도 좀 자기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산업별로 그 주가를 설명하는 변수들이 딱딱딱딱 있어요. 그런 것들을 알고 있다면 저기 매크로 변수가 이렇게 변했네, 그럼 거기에 설명되는 그런 산업들 있지 않습니까? 거시 변수가 올라가면 이런 종목이 갈 것 같은데 근데 실제로 가기 시작했다, 그때 빨리 사는 거죠. 지금은 미국 국채를 한번 사보고 싶어요. 제가 보기에는 미국 10년물 금리가 4% 근처로 왔다. 이거는 다시는 그런 금리를 보기 어려울 것 같긴 해요.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코로나가 만들어줬던 기형적인 인플레에 의한 금리이기 때문에 미국 국채 한번 보고 싶고, 굳이 뭐 이렇게 금리가 높은데 신흥국 채권까지 기웃거릴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채권을 포함시키는 이유는 채권의 기능이라는 게 재산의 안정적인 유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투자 그러면은 뭐 주식으로 뭐 몰빵 뭐 이런 거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투자라는 거는 장기적으로 자기가 의도한 수익률을 설계하는 거기 때문에 자산 배분은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채권을 한다 그러면은 지금은 이제 미국 국채를 한 40% 정도 넣는 게 맞다. 이런 쪽으로 좀 배분시켜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